겨울 산길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도로 위로 차 바퀴가 미끄러지듯 지나갔습니다. 김정순 씨는 조수석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올려두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가지만이 이곳이 아직 살아있는 산속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며느리 윤희정은 운전대를 잡은 채 말없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했습니다. 차 안에는 따뜻한 히터 바람과 어색한 정적이 함께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닭곰탕이 정말 유명하대요. 그래, 이런 산속까지 들어와서 먹을 정도로 맛있단 말이야? 네, 방송에도 나왔대요. 정순 씨는 며느리의 말을 믿어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불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제안한 외식이 낯설었기 때문이죠. 평소 집안일이 바쁘다며 함께 외출을 피하던 희정이 오늘은 유난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들은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다. 둘만의 식사라는 점이 이상하게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차는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섰습니다. 신호도 잡히지 않는 외딴 도로였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눈길이 계속되어 바퀴가 몇 번이나 헛돌았습니다. 그때마다 희정은 짜증이 섞인 한숨을 내쉬며 핸들을 움켜쥐었죠.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창문에 손을 대며 묻습니다. 희정아,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들어와야 하니? 그냥 읍내에서 먹지. 여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조금만 참으세요. 멀리 허름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희네 닭곰탕. 낡은 나무 간판에는 눈이 소복이 덮여 있었고 옆에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이 보였습니다. 차는 천천히 멈췄고 희정은 엔진을 끄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착했어요, 어머니. 정순 씨는 고개를 들어 산속의 식당을 바라보았습니다. 낡고 조용한 분위기가 어딘가 음산하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국물 냄새와 함께 구수한 닭 삶는 향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가슴은 이상하게 쿵쾅거렸습니다. 주인 노부부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눈길이라 힘드셨죠? 라는 인사에 정순 씨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정은 주인에게 먼저 자리를 부탁하며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오래된 장판 냄새와 뗄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가족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사진 속에는 복희네라고 적힌 간판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자리에 앉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뭐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면 좋지. 그녀는 모처럼 며느리와 함께할 식사에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희정의 시선은 자꾸 핸드폰으로 향했고 그 손끝의 떨림이 눈에 밟혔습니다. 눈 덮인 산골, 그리고 낯선 식당. 그날 정순 씨는 자신이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맞이하고 있음을 아직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윤희정은 갑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통화 좀 하고 올게요. 금방 올게요.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외투를 챙겼습니다.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천천히 다녀와. 그러나 그 말이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눈발은 더 굵어졌고 창문 밖은 금세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희정이 나간 지 한참이 지났지만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식당 마당은 온통 눈으로 덮여 있었고 며느리의 발자국도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기 혹시 밖으로 나간 젊은 여자 못 보셨어요? 정순 씨가 물었지만 식당 주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이 이렇게 오는데 나갔다고요? 이 산길엔 차도 안 다녀요. 그 말에 정순 씨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수저가 덜컥 떨어져 바닥을 울렸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고 머리칼에 눈이 엉겼습니다. 멀리 희정의 차가 희미하게 보였지만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시동도 꺼져 있었고 키는 꽂힌 채였습니다. 희정아, 희정아. 산속의 메아리만 되돌아왔습니다. 식당 주인 노부부가 달려나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 밤에 나가면 길 잃어요. 들어가요, 어르신. 정순 씨는 허망한 얼굴로 주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 안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리에도 앉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설마 날 두고 간 건 아니겠지. 그녀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라는 기계음만 메아리 쳤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눈물이 뜨거울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정말로 혼자가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바람이 울부짖었고 산새마저 숨을 죽였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식당 주인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방 한 칸 드릴게요. 여기선 밤에 나가면 위험해요. 정순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 위에서 무릎을 껴안은 채 그녀는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며느리의 흔적은 완전히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산속은 여전히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더 내렸고 길은 사람의 발자국조차 삼켜버렸습니다. 김정순 씨는 이른 새벽에 일어나 식당 주인에게 인사를 남겼습니다. 어제 신세 많이 졌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그녀는 주인의 만류를 뒤로 한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위를 걸을 때마다 바닥이 푹푹 꺼졌습니다. 숨이 차올랐고 입김이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옷자락은 이미 젖어 있었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던 중 멀리서 트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 속을 가르며 다가온 트럭이 그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거칠게 그을린 얼굴의 남자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날 어딜 가시오? 집에 가는 길이에요. 차가 없어서 그냥 걸었어요. 남자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타요. 이장 집이 바로 앞이에요. 잠깐 쉬었다가요. 트럭 안은 훈훈했습니다. 이장은 자기 이름이 박만호라 소개하며 커피 한 통을 건넸습니다. 눈길에 닫히면 큰일이에요. 어제도 길 잃은 등산객이 있었어요. 정순 씨는 고맙다고 인사하며 손난로를 꼭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차가워 보이자 이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드님은요? 같이 안 오셨어요? 그 말에 정순 씨의 시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출장 갔어요. 며느리하고만 왔는데 어제는 사라졌어요. 이장은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를 멈췄습니다. 사라졌다고요? 그럼 경찰부터 가봐야겠네요. 그들은 읍내의 작은 파출소로 향했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경찰관은 차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실종 신고는 가족 대표가 해야 합니다. 아드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그녀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말없이 손을 모았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그치고 햇살이 내리비쳤습니다. 이장은 그녀에게 모텔 숙박권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쉬세요. 내일 아드님한테 전화해봐요. 정순 씨는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낯선 모텔의 문을 닫으며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나 혼잔가 보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눈처럼 천천히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김정순 씨는 새벽 첫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에는 눈발이 아직 흩날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를 여러 번 떠올려 보았지만 납득할 만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마음 한켠은 이미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버스가 멈추고 그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익숙한 골목길에 들어서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대문 앞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매물 문의는 부동산. 그 문구를 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대문을 여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문을 열자 하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거실에 있던 가구가 사라졌고 벽에 걸려 있던 가족 사진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키우던 화분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냉장고 위에는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부엌 싱크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등기 서류와 인감증명서,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명의자 윤희정. 그 이름을 본 순간 정순 씨의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웃집 김 씨 아줌마가 대문 밖에서 그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이사 가신 줄 알았어요. 어제 며느님이 짐 다 싣고 나갔잖아요.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고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함께 꾸민 걸까? 그녀는 천천히 거실을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삐걱거리는 마루 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모든 게 비어버린 집은 마치 자신을 쫓아낸 듯 했습니다. 냉장고 문에 붙은 쪽지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도시로 오세요. 여기선 불편하시죠? 그 글씨는 차갑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정순 씨는 종이를 찢어버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묵직한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나 없이도 편하겠지. 그녀의 손끝은 차가웠고 눈물 한 줄기가 뺨을 따라 흘러내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습니다. 텅 빈 거실에 그 빛만이 유일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나대로 살 거야. 김정순 씨는 새벽같이 눈을 떴습니다. 밤새 한숨조차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희미하게 퍼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간판 위에는 공인중개사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반갑게 일어섰습니다. 아, 어머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어제 며느님 계약 마무리 잘 됐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정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계약요? 네, 매매 완료됐습니다. 잔금도 오늘 오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명의 이전만 남았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철을 꺼내 보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윤희정 이름 옆에는 굵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손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그 집 주인인데요. 직원은 당황한 듯 잠시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 며느님께서 가족명의 정리라고 하셔서 어머님이 위임하셨다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한 채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자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그래, 다 가져가라.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으니까. 그녀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길로 그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지갑 속 통장을 꺼내들고 창구 앞에 섰습니다. 전액 인출할게요. 창구 직원이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정순 씨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아 작은 봉투에 넣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고 눈이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이제 나를 위해 써야지. 그 말은 결심이자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부동산 한 곳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작은 시골집을 계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사람 왕래도 드문 산자락 마을이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여기서 나 혼자 살아보겠어요. 서명 끝에 붉은 도장이 찍히자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평온한 빛이 스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떠 있었고 버스 창밖에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나 걱정 말고 잘 살아라. 그녀는 그 한 줄로 지난 세월을 끝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다시 돌아왔고 산골의 닭곰탕집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얀 눈발 속을 천천히 걷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초라한 외투, 얼룩진 손가락, 그리고 지쳐버린 눈빛. 그 여인은 바로 윤희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지난 1년 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투자하겠다던 부동산 사업은 사기였고 남편은 모든 걸 잃은 채 집을 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던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었고 통장엔 단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친구들도 친정도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지갑 속에 남은 몇 장의 돈으로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운전기사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오래된 간판을 본 그는 여기 닭곰탕 맛있어요.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집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희정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내리는 풍경 속 정순인의 닭곰탕이라는 새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막히듯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자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졌습니다. 낯익은 주인 얼굴을 본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 말이죠. 아직 이 근처에 사세요. 저 위에 작은 집이요. 희정은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길은 여전히 험했습니다. 희정은 손으로 눈을 헤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숨이 가빠왔고 눈물이 섞인 한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한참을 걸은 끝에 낡은 초가집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지붕 위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다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노크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안에서 김정순 씨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희정은 숨이 멎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간신히 흘러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서는 닭곰탕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화로 위에서는 국물이 끓고 있었고
그 옆에는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희정은 조심스레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말없이 국을 한 그릇 떠서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희정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그릇을 감쌌습니다. 그 따뜻함이 손끝으로 번지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엔 후회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천히 의자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나무 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장작 타는 냄새와 닭곰탕의 구수한 향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정순 씨는 말없이 희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슬픔이 잔잔하게 가라앉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희정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닭곰탕 한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맛 그대로네요. 그날 먹었던.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작았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국을 젓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은 눈이 참 많이 왔죠. 길도 막히고 산도 조용했어요. 희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때 그냥 잠깐이었어요. 겁이 났어요. 어머니랑 있는 게 답답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날 진짜 어머니를 버린 거였네요.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희정의 앞에 닭고기를 덜어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추더니 나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알겠죠?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오래된 마음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한숨 같았습니다. 희정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미안해요.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져 닭국의 김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정순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그만 울어요.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희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희정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손길 아래에서 오열했습니다. 밖에서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어깨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천천히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이 미워서 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외로워서 그게 미움처럼 보였던 거죠. 그 말에 희정은 하염없이 눈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닭곰탕의 김이 천천히 피어올라 두 사람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그 온기에 녹아 사라져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정순 씨는 오랜만에 마음속이 편안했습니다. 창밖으로는 고요한 눈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은 어느새 지나가고 산골의 공기엔 봄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마을길 끝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집 앞에 새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정순이네 닭곰탕. 흰 간판 위에 검은 붓글씨가 정갈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김정순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장작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솥 안에서는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닭 냄새가 구수하게 퍼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예전과 달리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열리며 윤희정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님 한 분 더 오셨어요. 이장은 익숙한 얼굴로 들어서며 웃었습니다. 닭곰탕 냄새가 골목 끝까지 나네요. 이 집은 이제 진짜 살아났어요. 정순 씨는 웃으며 그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희정은 조용히 그 옆에서 서빙을 도왔습니다. 이젠 허둥대지 않고 손길마다 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식당 안에는 나무 의자와 오래된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순 씨와 희정이 함께 서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둘 다 웃고 있었고 그 웃음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을 보며 모녀 같아요라며 웃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순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희정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햇살이 산자락에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추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집에 돌아온 것 같아요. 정순 씨는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으며 국을 저었습니다. 국물 속 닭고기는 부드럽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미움도 후회도 서운함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하루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 앞에는 작은 나무 팻말이 세워졌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닭곰탕 있습니다. 눈이 녹아 흘러내리는 소리, 새소리, 그리고 웃음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집 바깥을 비추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정순 씨의 잔잔한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사람이 남는다는 게 결국은 그런 거예요. 돈도 집도 다 사라져도 따뜻한 밥 한 끼 나눌 사람이 있다면 그게 진짜 복이죠. 그 말과 함께 화면은 서서히 어두워졌습니다. 산골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고요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